티치는 모리아에게 순순히 류마의 사체를 넘기라고 했지만 모리아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크로스길드와 검은수염의 적단은 충돌하게 됩니다. 티치는 전보벌레를 내려놓으며 제하하하 모리아 순전히 협조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만 귀찮은 놈들과 격돌하게 될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크로스길드 매의 눈을 제외하면 별 볼 일 없는 집단이 아닌가 라고 말했고, 라피트는 물론입니다. 허나 매의 눈은 분명 경계해야 할 강자입니다. 또한 천냥광대 버기의 평가 역시 세간에서 크게 갈립니다. 만에 하나 그의 실력이 정말로 빨간머리 그 이상이라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검은수염의 적단조차 버기의 진짜 실력이 샹크스와 비견되는 수준인지 그저 바지 사장일 뿐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티치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광대 녀석이 광하다고 한들 상관없다. 우리의 전력을 총동원하면 놈들에게 질 가능성은 없다. 가자 녀석들아,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로 향하는 거다 라고 말했고, 샤베로브 지백을 타고 곧바로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로 향하며 검은수염의 적단과 크로스길드는 격돌하게 됩니다. 티치는 오로성 세턴을 쓰러뜨리며 오로성 세턴의 권능을 흡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폐왕색 패기도 발현하는데 성공하며 단시간 내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퀘이사 시키라는 강력한 동료를 영입하게 되며 다시 한번 세계의 패권을 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인섬의 보물 아나스타시스를 손에 넣으며 도신 류마를 부활시켜 자신의 수하로 들이려 합니다. 아나스타시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아보리족이자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의 힘과 부활 대상자의 사체, 의지가 담긴 물건이 필요한데 티치는 디아보리족이자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이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와노쿠니로 향하여 도신 류마의 의지가 담긴 물건 흑도 슈스이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리아가 류마의 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한 뒤 곧바로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로 향했고, 이 소식은 크로스길드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크로커다일은 정보통에 의하면 마샬디 티치가 이리로 오고 있다는군. 역시나 놈들의 목적은 류마의 사체겠지. 썩어 빠진 사체를 넘기고 충돌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냉정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리아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도신 류마는 와노쿠니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존재, 쓸만한 그림자를 넣어준다면 최소 매의 눈에 버금가는 전력을 얻게 되는 거라고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내심 완전체 도신 류마와 격돌하고픈 마음이 있었기에 은근히 사체를 넘기지 말라는 쪽으로 의견을 싣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보이며 나 역시 놈들에게 사체를 넘기는 건 반대다. 하지만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와 전 사왕 마샬디 티치를 상대하는 것은 큰 부담인데 어이 선장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티치와 아오키지의 실력을 잘 알았지만 실력자가 둘뿐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며 갸하하하 물론 이 버기님께는 계획이 있다고. 실질적인 검은수염 해적단의 전력은 쿠장과 티치 둘. 우선 매눈 네가 티치를 제거해라. 놈은 능력자를 잡는데 도가 텄지만 비능력자를 상대로 맷집의 약점만이 부과될 거라고. 쿠자는 우리의 모든 전력을 투하하여 잡아낸다 라고 말하며 꽤나 지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원 역시 이 작전에 동의하였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검은수염 해적단을 사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크로스길드의 완전한 오판이었고, 이들은 티치가 오로성조차 뛰어넘을 만큼 강해진 것과 시키 퀘이사라는 강력한 동료를 영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과 크로스길드의 격돌이 확정된 이후 티치는 곧바로 샤베로브 지베코를 이끌고 출항합니다.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 직전 밀짚모자 일당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전원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베가펑크의 특수한 칩으로 세뇌되어 해군의 사냥개가 되어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했고, 티치, 라피트, 바노고, 바제스, 시루만이 세뇌를 풀었기에 카타리나 데본, 바스코샷 등은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지 못했으며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크로스길드는 세계 제1의 정보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에 검은수염 해적단이 출격했다는 소식을 입수하며 곧바로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크로커다일은 강자들의 싸움에서 잡졸들은 의미가 없기에 이들이 정면으로 붙는 것은 병력 낭비라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섬 전역으로 흩어지며 포탄과 특제 버기탄 등을 사용하여 우선 검은수염 해적단의 배를 박살내버리고 자연계 능력자가 아닌 이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꽤나 흥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훗훗훗훗훗 티치 자취를 감춘 지 꽤 되었는데 용케도 살아 돌아왔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감히 내 사체를 노리는 녀석을 용서할 순 없다고, 심지어 저놈은 내 동료 압살롬을 납치했던 녀석이야 라고 소리치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아오키지의 수배설을 바라보며 쿠잔 해군에 복귀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시 어둠에 가담하는 거냐, 흥미로운 녀석이군. 명예를 내던지고 꿈을 택하다니 그런 시시한 환상 따위 벗어 던질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젠장 스모커 자식과 격돌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또 사왕과 격돌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정부 역시 검은수염 해적단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아카이누 키자루, 로쿠규, 쿠로우마, 스모커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갈링은 이미 고아 왕국으로 출정을 간 상태이기에 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츠루는 사카즈키 해군 역시 그 소식을 들었겠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검은수염 해적단과 크로스 길드의 접촉입니까? 검은수염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자취를 감추었는데 확실히 사왕 둘의 접촉은 위험하군요. 그러나 현재 가장 위협적인 적은 밀지모자 일당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피터는 물론 허나 밀지모자 일당은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세계정부 정보국은 그들을 24시간 추적하지만 놈들의 배가 플루톤으로 개조된 이후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기술 때문에 더 이상 놈들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졌네. 하여 현재 그들의 위치를 알 순 없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가 밀지모자 일당이 흩어져 최후의 전쟁 직전 각자의 고향으로 간 것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프랑키가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활용하여 써니오를 플루톤으로 개조하며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기술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머큐리는 검은수염은 오로성 세턴의 권능을 흡수하며 사왕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가 되었다. 또한 놈은 금사자시키 등 강력한 강자를 동료로 영입하였지. 하여 크로스 길드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결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없네. 그분께선 반드시 검은수염 티치를 생포하라 명령하셨으니 크로스 길드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끝난 이후 곧바로 놈을 잡으러 출격한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턴성이 흡수되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고, 마스는 자세한 내막은 알 필요 없네. 세턴은 사망했고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이 되었네. 사카즈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출격을 준비하게나 검은수염 해적단과 크로스 길드의 대결이 종료되는 즉시 검은수염 티치를 생포하러 갈 것이네 라고 말했고, 키자루, 로쿠규, 스모커는 즉시 출항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는 갈링이 미리 하달해놓은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고, 아카이누 역시 곧바로 출격을 준비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머뭇거릴 틈도 없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했고, 바노거의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도달합니다. 라피트는 크로스 길드의 깃발을 보며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매의 눈과 광대 버기를 제외한다면 우리에게 위협되는 강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광대 버기 녀석이 물론 강해졌을 수도 있다만 내 생각에는 그놈의 명성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로저의 적단 시절에도 별 볼 일 없는 쭉정이에 불과했으니 갑자기 기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리는 없다 라고 말하며 버기가 사왕이 된 것은 순전 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쾌하하하 재미있는 세상이 되었군. 이무 녀석이 800년간 날 감옥에 처박아 놓는 바람에 이 재미있는 세상을 즐기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전투를 앞두고 조금은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오키즈는 퀘이사의 실력을 잘 알았기에 당신이 나선다면 확실히 밸런스는 기울겠군.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아. 크로스 길드는 검은수염 해적단을 막지 못할 것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미호크가 나타났고, 티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야 선제 공격인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버기의 동강동강 열매의 영향으로 샤베로브 지베코가 동강나버렸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바다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한 배가 동강나자마자 공중에서 미호크의 세계 최강의 참격이 날아왔고, 티치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둠 열매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검기는 어둠의 힘으로도 집어삼킬 수 없었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로 반격하려 하지만 흔들흔들 열매를 사용하는 순간 동료들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생겨 머뭇거립니다.
또한 바노거가 워프를 사용하려 하자 모리아가 집요하게 바노거를 방해하며 워프오프 열매의 능력마저 묶어버렸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자충수다 검은 수염의 적단, 매의 눈의 검기는 어둠으로도 흡수하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지진을 사용한다면 아오키지의 얼음마저 파괴되기에 바다를 얼리고 그 위로 착륙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또한 금사자의 둥실둥실 열매 역시 생명체를 띄우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의 천재적인 두뇌로 검은 수염의 적단의 행동을 모두 예상한 뒤 최적의 수를 두며 선제 공격을 성공시켰다는 게 드러납니다. 아오키지는 우선 바다를 얼린 뒤 세계 최강의 참격을 버텨내며 기회를 잡으려 하였고, 티치와 시키 역시 그것이 최선의 수라는 것을 깨달은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라피트, 바노거, 바제스는 사실상 미호크의 공격을 맞는 순간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만약 크로커다일의 작전이 성공한다면 크로스 길드는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검은 수염의 적단과의 대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크로커다일의 작전은 완벽했으며 검은 수염의 적단은 시작부터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크로스 길드가 예상하지 못한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고, 그것은 검은 수염의 적단의 새로운 동료 우주우주 열매 능력자 퀘이사였습니다. 퀘이사는 검은 수염의 적단이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우주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블랙홀을 생성하였고, 검은 수염의 적단 전원을 안전히 섬 위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둠 열매에 저런 힘이 있다는 걸 듣지 못했는데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졌는데 새로운 강자 하나가 변수를 만들어낸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검은 수염의 적단은 무사히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상륙하였고, 티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하하하하 위험할 뻔했군. 크로스 길드 좋은 작전이었어. 지금이라도 도신 류마의 사체를 넘겨라. 그렇다면 바다에 처박히는 것만은 봐주지 라고 말했고, 버기는 자신의 부하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흑돼지 녀석, 네 녀석의 제안은 거절한다. 전 사왕이었던 너희 해적단을 쳐부수고 크로스 길드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사왕에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군. 좋다. 도신 류마의 시체를 걸고 데뷔백 파이트를 제안하지. 우리가 패배한다면 해적섬과 캡틴 존의 보물을 넘기겠다. 아마 버긴 이 녀석이 찾고 있던 보물이 캡틴 존의 보물이었지 라고 말했고, 버기는 솔깃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전면전을 해서 본거지를 다 부숴버리는 것보단 차라리 데뷔백 파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곧바로 크로스 길드와 검은 수염의 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됩니다. 퀘이사는 티치가 데뷔백 파이트를 제안하자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역시 데비디 존스의 후손인가, 그의 의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이 녀석은 공백의 100년을 살아온 인물이랬지. 데비디 존스에 대해 잘 아나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과거를 회상하며 바다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조이보이와 라이벌리를 이루며 해적 세계의 정점에 섰던 남자였지. 또한 이후 조이보이의 동료가 되어 조이보이 해적단의 갑판장을 역임했던 남자이기도 하네. 허나 그는 이모와 조이보이의 전쟁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결국 그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이점이 되어 결국 조이보이는 세계정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네. 그가 사라진 이유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말이야 라고 말해주며, 데비디 존스는 공백의 100년 당시 활동하던 조이보이의 라이벌이었던 인물이자 이후 모종의 이유로 조이보이의 동료가 되어 조이보이 해적단의 갑판장이 되었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흥미를 보이며 그렇다면 데뷔백 파이트는 어떻게 전해져 내려온 거지?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데비디 존스는 그야말로 가장 해적다운 해적이었지. 낭만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조이보이와는 달리 그는 보물을 모으고 강한 동료를 모은 데 집착했었네. 하여 데뷔백 파이터와 같은 해적들만의 게임을 만들어내서 무수히 많은 동료와 보물을 손에 넣었고, 그 게임은 노스블루부터 시작하여 신세계까지 퍼질 만큼 유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뷔 일족을 주축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네. 물론 자네의 아버지 록스티 지백 역시 데뷔백 파이트를 들긴 데비디 존스의 숭배자였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데뷔백 파이트는 데뷔 일족의 의지 그 자체란 소린가. 하긴 해적들을 모조리 억압하려는 세계 정부의 입장에선 해적이 만든 게임이 성행하는 걸 두고 볼 순 없겠지. 정부놈들이 데뷔 일족을 탄압하는 이유와도 무언가 연관이 있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퀘이사는 마샬 티치 이 녀석 일족도 세계 정부와 지독하게 엮여있군. 결국 현세의 조이보이와 데비디 존스, 도신 류마가 모두 나타난 것인가. 그것도 더 강력하고 이질적인 형태로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루피를 보며 조이보이, 조로를 보며 류마, 티치를 보며 데비디 존스를 떠올립니다. 크로스 길드와 검은 수염의 덕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된 이후 라피트는 세세 열매 모델 하피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데뷔백 파이트 전용 경기장을 구현화시켰고 곧바로 게임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라피트는 게임은 5판 3선승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라운드의 승자는 마지막까지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우 간단한 게임이지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어이 티치 약속은 지켜라, 패배한다면 캡틴 존의 보물을 넘겨라 라고 소리쳤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데비디 존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라고 말했고, 곧바로 검은 수염의 역관과 크로스 길드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됩니다. 티치는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되자마자 자신감을 드러내며 곧바로 경기장 내부로 뛰어들었고, 티치는 큰 소리로 제하하하하 내 상대는 누구냐, 어이 매눈 니 녀석이냐, 아니면 멍청이 분홍새 악어 자식이냐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곧바로 칼을 뽑아들며 적진의 최고 전력이 벌써 나오는 건가, 내가 나설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가 미호크를 제지하며 어이 매눈 선장끼리의 대결이다, 놈은 흰수염 해적단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라고 말하며 버기가 티치와 상대할 준비를 마칩니다. 버기는 매눈은 반드시 승리하는 카드, 티치 녀석과 격돌에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 손해겠지. 체면보다는 캡틴 존의 보물이 더 소중해. 차라리 내가 지고 매눈의 기회를 아껴두는 편이 나아 라고 생각하며 만에 하나 미호크가 티치에게 진다면 자신들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꽤나 냉철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버기의 의중을 눈치채며 훗훗훗훗훗 체면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인가. 그래 그것이 진정한 해적이지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티치의 앞에 선 이후 어이 흑돼지 자식 니 녀석은 흰수염 해적단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그리운 시절이 떠오르는군. 샹크스에게 가려진 쭉정이 주제에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말하며 티치와 버기는 한 차례 트래시 토크를 주고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칠 준비를 마칩니다. 티치와 버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버기는 단숨에 승부를 보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한 뒤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 각성을 사용하며 티치의 몸을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의 패기가 워낙 강했기에 티치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티치는 따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역시 이 녀석은 사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군. 혹시나마 정말로 강해졌을지 궁금했는데 역시 타고난 운과 인망으로 사왕이 된 것인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만방자한 돼지 자식 같으니라고 이 몸에 특제 버기탄을 맞고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지 보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특제 버기탄을 티치에게 사용하였고, 티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거대한 폭발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티치의 몸은 완전히 터져버렸고, 평소라면 티치는 분명 엄살을 피우며 바닥에서 뒹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어인섬에서 세턴을 꺾으며 세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고, 신체 능력이 상승함은 물론 초회복력을 손에 넣은 데 성공했기에 완전히 터져버린 몸이 서서히 복구되었고, 티치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오로성 역시 좋은 능력을 가졌어. 어둠 열매의 약점조차 보완되었으니 이젠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고, 버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뭐야 저놈 회복까지 사용한다고? 설마 불사조 마르코를 잡아먹었나?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 또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의 능력 설마 오로성을 꺾었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미호크는 나수로를 떠올리며 저 비정상적인 회복력 분명 오로성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즈는 안경에 서리를 닦으며 티치 천하무적에 가까워지고 있군 이라고 평가합니다.
티치는 오로성의 권능을 사용하여 버기의 공격을 단번에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젠장 맷집이 유일한 약점인 녀석이 초회복까지 달고 나타나 이건 반칙 아니야? 라고 말한 뒤 동강동강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한 뒤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날아가 다시 한번 특제 버기탄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이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선 매의 눈이랑 붙었어야 했나, 천냥광대 너무 시시하지 않냐 라고 말한 뒤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버기를 빨아들였고, 버기는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무력화되며 티치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버기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하였고, 버기는 단 한 방만에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1라운드는 티치의 승리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고, 티치는 버기와는 오랫동안 경쟁하며 든 미운정이 있었으며 굳이 버기를 확인 사살하며 크로스 길드를 자극하며 류마의 사체를 영영 못 찾거나 섬이 무너지며 수장되는 불상사를 원하진 않았기에 주먹을 거두며 제하하하하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고 라고 말했고, 버기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버기가 쓰러지자 미호크가 곧바로 흑도요루를 뽑아들며 나서려 했지만 크로커다일이 이를 막아서며 이 녀석은 필승 카드다. 벌써 나설 필요 없다고 라고 말하며 담배를 폈고, 지량만큼은 크로커다일이 최고인 부분을 미호크도 인정했기에 우선 칼을 거둡니다. 한편 퀘이사는 무언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느낌이 매우 불쾌하고 더럽군 이라고 말했고, 시키는 무슨 소리냐, 순조로운 출발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데뷔백 파이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네 라고 말했고, 티치도 조금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뭐 나도 어느정도 느껴진다만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해서 뭐하겠나, 당장 지금의 승리를 만끽하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티치가 버기를 꺾은 뒤 검은수염의 작단 측에서는 아오키지가 다음 경기의 선수로 확정났고, 아오키지는 곧바로 경기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미호크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크로스길드 측에서는 아오키지를 잡을 카드가 없었기에 크로커다일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경기장에 뛰어들었고, 도플라밍고는 과거 펑크하자드에서의 만남을 떠올리며 훗훗훗훗훗 쿠잔 어둠에 잘 적응한 듯하군. 그때 질문의 답을 굳이 들을 필요 없겠어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도플라밍고를 바라보며 어라라 니 녀석이 나올 줄이야. 매의 눈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라고 말합니다. 크로커다일은 멍청아 왜 멋대로 달려드는 거냐 라고 물었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훗 너무 머뭇거리지 말라고 악어 자식아. 전쟁은 기세로 하는 것이거늘.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라고 물으며 폐양색 패기를 가진 야차다운 자질을 보여주며, 크로스 길드가 아오키지라는 거함 앞에서 좌절하자 자신이 나서며 승부와는 상관없이 분위기를 바꾸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길드의 사기는 일시적으로 오르게 되었고, 모리아는 도플라밍고를 응원하며 우리의 숙적이었던 해군대장 아오키지를 박살내라 라고 소리치며 아오키지를 도발함과 동시에 도플라밍고를 응원해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비식 웃음을 지으며 역시 폐양색 패기를 가진 왕의 자질을 가진 남자라는 건가, 도플라밍고 멋진 결단이야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와 도플라밍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도플라밍고는 아오키지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공중에 떠오른 뒤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며 빠르게 모든 걸 쏘아부으려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16발의 흉탄이 아오키지를 향해 날아갔고, 아오키지는 워밍업도 없이 쏟아붓는 건가 라고 말한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16발의 흉탄의 일부를 피해낸 뒤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창의 형태를 한 얼음을 만들어내며 도플라밍고의 기술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도플라밍고의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이 아오키지의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실로 된 날카로운 흉탄이 아오키지의 어깨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며 블랙나이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실 분신을 소환한 뒤 자신의 분신 전체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하여 전력 펀치를 날린 뒤 폭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도플라밍고의 분신은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다가갑니다. 크로커다일은
도플라밍고 과거보다 성장했군. 임펠다운에 처박혀서 퇴물이 되진 않았나 걱정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가 과거보다 성장했다고 인정해줍니다. 도플라밍고의 분신이 아오키지에게 거의 다 다가간 순간 아오키지는 어깨에 피를 닦아낸 뒤 과연 칠무에 중 가장 위험했던 남자인가 예상을 웃도는 실력이군 이라고 중얼거린 뒤 바닥에 손을 대며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와 블랙나이트로 구현된 분신마저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조차 모조리 얼려버리며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고 아오키지는 얼어버린 도플라밍고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도플라밍고 천령인 출신인 인물 네 녀석에게 세계의 진실에 대해 듣고 싶은데 말이야. 오로성도 아닌 녀석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한가 라고 말하며 얼어버린 도플라밍고를 바라봅니다.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렸지만 도플라밍고는 폐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부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플라밍고는 꽤나 지쳐보였고 아오키지는 굳이 대결을 길게 진행할 마음은 없었기에 다시 한번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아오키지의 공격을 피해낸 뒤 자신의 실에 배왕색 폐기를 휘감은 뒤 플랩스레드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역습을 가합니다. 그러나 도플라밍고와 아오키지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심했기에 아오키지는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완벽하게 간파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복부를 강타했고 이후 아이스 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며 도플라밍고의 복부를 꿰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도플라밍고가 역습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다시 한번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앞면을 강타했고 결국 도플라밍고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환호하며 지하하하하 역시 쿠잔이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착잡한 듯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며 도피 녀석과 쿠잔의 차이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이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역시 매의 눈이 아니면 해군 대장이나 사왕을 정면에서 저지할 수 있는 남자는 없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도플라밍고가 아오키지에게 패배한 이후 곧바로 반 오거가 워프오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기장에 입장하였고 크로스길드 측에서는 누가 나갈지 깊게 의논합니다. 크로커다일은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그대로 게임은 끝난다. 가장 강력한 카드인 매의 눈을 꺼내드는 게 맞지만 아직 상대 측엔 금사자 시키가 남아있군. 놈은 늙었다곤 하지만 로저 흰수염과 함께 바다를 지배했던 괴물. 냉정하게 놈을 막을 수 있는 건 너뿐이다 매의 눈 이라고 말했고 미오클은 허면 이번 경기는 누가 나설 거지? 라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곧바로 나설 준비를 하며 이름도 날리지 못한 사왕의 적단 간부 따위에게 질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모래로 변하여 경기장으로 날아갔고 냉정하게 보더라도 반 오거와 크로커다일의 대결은 크로커다일의 압도적인 정배였습니다. 티치는 크로커다일을 바라보며 제하하하하 오거가 해주면 좋겠지만 역시 이번 경기는 힘들 것 같군. 뭐 데뷔백 파이트가 일방적으로 끝나도 시시하니 지더라도 오거가 죽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며 반오거는 사실상 버림패 취급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오거와 크로커다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크로커다일은 모래모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모래의 형태로 변한 뒤 반오거의 앞으로 빠르게 다가가 곧바로 갈고리를 사용하여 반오거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 그대로 반오거가 크로커다일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크로커다일은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반오거가 나타났고 반오거는 나는 워프워프 열매를 먹은 워프 인간 이 녀석의 속도로는 날 따라잡을 수조차 없다. 모래모래 열매 분명 물이 약점이랬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크로커다일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하여 총을 발포하였고 반오거는 크로커다일의 약점이 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미리 총알에 물을 묻혀두었고 물이 묻은 총알이 크로커다일에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며 총을 피해낸 뒤 빠른 속도로 반오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반오거는 다시 한번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피해내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반오거의 이동 동선을 완벽하게 읽어냈고 곧바로 사막의 저주를 사용하여 반오거의 복부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사막의 복음을 사용하여 반오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크로커다일은 단번에 반오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티치는 반오거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쓰러진 것을 보며 젠장 저 정도로 쉽게 질 줄은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지하하하하 걱정하지 말라고 애송이 내가 이 게임을 끝내버리겠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날아서 경기장으로 향했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문 채 미호크에게 매눈 이젠 네가 나설 타이밍이다. 저 우주인 같은 녀석이 거슬리긴 하다만 아무런 정보도 없는 녀석이 설마 금사자 시키를 능가하는 강자일 리는 없을 테지. 우선 금사자 시키만 잡아내면 일은 어떻게든 풀릴지 몰라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키시시시시 저 녀석은 내게 맡겨둬라. 어이 매눈 반드시 금사자 시키를 잡아라 라고 말했고 케이사는 이들을 그저 귀엽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미호크는 시키가 나서는 것을 보며 단숨에 경기장으로 향하였고 미호크와 시키는 서로를 마주봅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번에 미호크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파악하며 어이 애송이 몸이 정상은 아니군 이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이모와의 대결의 여파로 인한 부상이 아직 완치되지 않았기에 몸이 조금은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반송정을 상대하는데 이 정도 리스크는 문제없다 라고 맞받아쳤고 시키는 표정을 구기며 지하하하하 예의가 없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미호크를 향해 다가와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순식간에 흑도요를 꺼내들며 시키의 발을 절단시켜버리려 했지만 시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이후 둥실둥실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주변에 거대한 돌들을 들어올려 미호크를 향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에 항의하며 스테이지 선정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군. 둥실둥실 열매의 이점은 살리고 검사의 이점은 죽이는 주변 환경이라니 라고 말하며 경기장 주변에 거대한 돌들이 있는 것은 둥실둥실 열매 능력자인 시키에게는 활용할 변수가 생겨 유리한 것이며 검사인 미호크에게는 기동성이 저하되기에 불리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크로커다일의 말을 못 들은 채 했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성자라도 상대하는 줄 알았나 라고 말합니다. 미호크와 시키의 대결은 그야말로 전설과 정점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두 캐릭터는 꽤나 팽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키조차 세월의 풍파를 거스를 순 없으며 미호크는 이무, 나스로, 조로 등 굵직한 강자들과 싸우며 기량이 매우 크게 상승한 상태였기에 점점 미호크가 시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애송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묵묵히 시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대결은 어느덧 중반부로 접어들었고 시키는 지형의 이점을 사용하여 미호크에게 쉴 새 없이 거대한 바위를 던지며 미호크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찰나의 순간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동작이 커지게 되었고 시키는 로저 흰수염과 격돌했던 대적답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미호크에게 접근한 뒤 치마키를 사용하였고 주변의 대지가 마치 거대한 사자의 형태로 변화하며 미호크를 덮쳐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극도 천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자의 형태로 변한 바위들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시키의 공격의 시작에 불과했고 시키는 둥실둥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다가간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미호크의 복부를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시키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곧바로 미호크가 떨어진 구역을 통째로 들어올린 뒤 곧바로 섬과 미호크를 분리시키며 미호크를 공중에 띄워버린 데 성공했고 다리에 검을 휘둘러 거대한 참격을 날리는 기술인 참파를 사용하여 미호크에게 치명상을 넣은 데 성공하였고 미호크의 복부와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시키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하하하하 그 시절을 살아오지 못한 이 녀석들은 전투의 진가를 알지 못한다. 해군의 연기 자식이 새로운 해군 영웅 뭐 그딴 녀석이 거프를 능가했다고? 밀짚 모자를 제외한 사왕들이 뉴게이트와 로저를 능가했다고? 아직 이 녀석들은 멀었다고 라고 말하며 자부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루피, 조로, 드래곤 등 특수한 강자들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사왕들과 해군의 주요 인사들은 전성기 시절에 거프, 로저, 흰수염을 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검은수염의 작단과 크로스 길드의 대결이 한창인 순간 갈링을 제외한 오로성은 권력의 방에 대기 중이었고 그 순간 사이퍼폴 게르니카가 나타납니다. 게르니카는
오로성 방금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선박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고 나스루는 놈들은 격돌 중인가? 라고 물었고 게르니카는 영상 정보벌레를 키며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합니다. 마치 통째로 사라진 듯한 혹시 이들이 물밑에서 밀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고 게르니카 같은 화면 속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는 매우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설마 데뷔백 파이트를 진행하는 건가? 마샬디 디치는 록스티 지백의 자식 그놈 역시 스스로를 데비디 존스의 숭배자라고 말했었지 라고 말하며 크로스 길드와 검은 수염 해적단이 데뷔백 파이트를 하는 것이 아닌지 추론했고 나머지 오로성은 그 가설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스는 허면 결국 승부를 보고 승자가 나타날 터 승자가 결정되면 쥐새끼들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테지 라고 말했고 피터는 그렇다면 출격이라는 수에는 변함이 없겠군. 그건 그렇고 결국 데비디 존스로 돌아온 것인가?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공백의 100년 당시 이모님을 가장 위협했던 녀석은 단연코 조이보이였지만 데비디 존스 역시 시대를 풍미한 강자였네. 만약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데비디 존스와 조이보이의 힘이 합쳐지는 걸 막을 수 없었을 테고 생각하기 싫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 당시를 회상하며 조이보이와 데비디 존스가 모종의 이유로 힘을 합치지 못했기에 세계 정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키는 순식간에 승기를 잡으며 미호크를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하지만 아쉽게도 미호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미호크는 시키의 참파를 허용한 이후 복부와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고통을 참아내며 덤덤한 모습을 보인 뒤 자신의 칼끝에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일시적으로 흑도요루를 초승달의 형태로 변화시킨 뒤 강력한 참격을 날리는 기술인 흑도 초승달을 사용하였고 시키는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뒤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빠르게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는 듯 싶었지만 그 순간 미호크의 참격의 궤도가 불규칙적으로 튀어오르며 시키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분명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 피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시키는 미호크의 눈을 보며 미호크가 자신보다 더 먼 미래를 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지하하하하 애송이가 한때 세계 최강으로 불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군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발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폐왕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패왕 참파를 사용하였고 미호크를 향하여 무수히 많은 참격과 검기 형태의 폐왕색 패기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지금이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뒤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이자 조로와의 대결에서 사용하였던 최후의 기술 흑도천하 만인지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이 시키의 참격과 폐왕색 패기를 파괴하며 시키에게 날아갔고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의 위력은 전성기 시절 거프 로저의 일격에 비견될 수준이었기에 노세한 시키가 이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시키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저항하나 결국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치명상을 입고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검을 거두었고 시키는 다시 한번 일어서려 했지만 결국 체력을 다하며 쓰러집니다. 티치는 이를 보며 조금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금사자 시키라면 충분히 매의 눈을 잡을 만하다고 봤는데 역시 전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며 역시 매의 눈은 승리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모리아와 정체불명의 사내의 대결뿐인가? 라고 말합니다. 크로스 길드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현재 스코어는 2대2 이제는 단 한 경기만이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디치를 포함한 검은 수염 해적단 역시 퀘이사의 진정한 실력을 본 적은 없지만 어인섬에서 첫 대면하였을 때 느껴지는 강력한 패기와 공백의 배경과 연관이 있는 인물임을 알았기에 퀘이사의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의도적으로 기척을 숨기고 패기를 감추고 있었기에 크로스 길드 측에서는 퀘이사의 패기를 느끼지 못했고 굳이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평범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크로코다일은 만약 놈이 금사자 이상의 실력자였다면 애시당초 스코어가 2대0이 되었을 때 나왔어야 했다 라고 말하며 모리아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고 모리아는 과거 카이도와 겨뤘던 자신의 전성기를 떠올리며 키시시시 카이도 녀석과 겨뤘던 그날이 떠오르는군. 걱정 마라 이름도 없는 녀석에겐 지지 않으니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경기장으로 점프하였고 도플라밍고는 분홍 코트를 덮은 채 몸을 데우며
후토토토토 저 녀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다니 라고 말했고 버기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퀘이사는 모리아와 마주한 이후 여전히 기척을 감추고 있었고 퀘이사는 우주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패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퀘이사는 모리아를 바라보며 험악하게 생긴 친구로군. 마치 고대 거인족들이 생각나는 비주얼이야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뭐 고대 거인족 그게 뭐냐 나는 순혈 인간이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그림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티치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장난치는 거지 라고 소리쳤고 라피트와 아오키지조차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키시시시 싱거운 녀석이었구만. 약속대로 캡틴 존의 보물을 가져와라 라고 소리칩니다. 모리아는 자신이 퀘이사를 단번에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또한 검은 수염의 작단과 크로스 길드원들조차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났고 퀘이사는 순식간에 지면을 우주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했고 모리아는 균형을 잃으며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우주 에너지가 응집되듯 퀘이사의 형상이 재조립되었고 퀘이사는 천천히 모리아에게 다가갑니다.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역시 어인섬에서 느낀 패기가 거짓이 아니었군 이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한방에 끝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준비한 쇼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놈 감히 나를 능멸한 거냐 라고 말한 뒤 뿔도마뱀을 사용하여 퀘이사의 복부를 찔러버리나 모리아의 공격은 그저 허상을 뚫는 듯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모리아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두른 뒤 모리아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모리아의 몸속에서 그림자가 빠져나가며 모리아는 단 한 방만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퀘이사는 생각보다 싱거운 승리군. 차라리 내 상대가 매의 정도는 되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표정을 구기며 퀘이사를 바라봅니다. 퀘이사가 모리아를 꺾으며 검은 수염의 작단이 크로스 길드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버기, 모리아, 바노거 등 기절한 인물들이 모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약속대로 류마의 사체를 요구했고 버기는 정정당당한 승부에서 패배한 것이기에 티치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만족한 듯이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버기 시원시원하구만 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시끄럽다 다음번엔 니놈을 바다에 처박아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버기의 숭배자들은 버기가 티치에게 막 나가는 모습을 보며 버기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퀘이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거 철룡인들보다 더한 사이비 종교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 티치, 모리아는 모리아가 류마의 사체를 보관 중인 지하 무덤과 같은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작은 관과 도신 류마의 사체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역시 역대 최강의 검사 도신 류마의 사체인가 죽은지 800년이 넘었지만 장엄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역시 이런 거물은 이 녀석이 품을 그릇이 못된다고 모리아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표정을 구기며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쳤고 티치는 아직은 모리아의 심리를 거스를 필요는 없었기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신류마의 사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흑도 슈스이를 퀘이사가 아나스타시스를 가져왔고 티치는 관뚜껑을 들어올리며 도신류마의 사체를 영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섬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패기와 진동이 일어났고 티치는 균형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무슨 일이냐 라고 소리칩니다. 갈링을 제외한 오로송은 권력의 방에 모여 사이퍼폴 해군 정보국의 보고를 받으며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를 주시하고 있었고 검은 수염의 작단과 크로스 길드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보며 이들이 데뷔백 파이트를 하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수염의 작단과 크로스 길드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이들 중 일부는 부상을 입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스주로는 이를 바라보며 예상대로 데뷔백 파이트를 진행한 모양이군. 부상자의 상태로 보았을 때 승자는 검은 수염의 작단인가 라고 말했고 마스는 세턴의 권능을 흡수한 검은 수염 티치,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로저 흰수염과 함께 바다를 지배한 대해적 금사자 시키,
거기에 맨마이어 왕국의 왕 퀘이사까지. 크로스 길드의 수준으로는 저들을 막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검은 수염 매덕단이 굳이 이 시기에 저들을 공격한 것은 역시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도신 류마를 부활시키기 위함이겠지 라고 말하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서둘러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해야겠군. 만에 하나 도신 류마가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도 저들을 막을 수 없을 걸세 라고 말하며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강림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력의 방에 문이 열리며 이무와 아이기스가 모습을 드러냈고, 오로성들은 이무가 직접 권력의 방에 행차하는 것은 거의 처음 보았기에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무릎을 꿇은 뒤 이 이무님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마샬디 티치를 반드시 생포해라. 놈의 힘이 필요하니 사살은 불허한다. 또한 성물 아나스타시스 역시 반드시 회수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했고, 마스는 이미 한번 아나스타시스를 놓친 적이 있기에 투지를 불태우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님, 어쩌면 저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마샬디 티치는 우리를 가장 위협했었던 적들 중 한 명인 데비디 존스의 의지를 이어받았으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마샬디 에이버리의 힘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이미 검은 수염의 역단만으로도 오로성에게는 버거운 적일 텐데 만에 하나 도신 류마가 부활하게 된다면 냉정하게 저들은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경고했고, 이무는 아이기스의 의견만큼은 존중했으며 마샬디 티치, 퀘이사, 류마는 이무조차 인정하는 강자들이기에 이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아이기스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권력의 방의 문을 굳게 잠궈버린 뒤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워프할 준비를 마칩니다. 오로성은 검은 수염의 작단이 모습을 드러낸 뒤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워프하였고,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는 엄청난 폭풍과 함께 번개가 휘몰아치며 강력한 태양색 회기가 섬 전체를 뒤흔듭니다. 크로스 길드의 잡졸들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방어를 위해 기지 밖으로 튀어나오나 오로성들의 폐양색 회기를 버티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오로성은 전원 괴물의 폼으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워프하였고, 마스는 이츠마데, 워큐리는 봉희, 나스주로는 바코츠, 피터는 샌드웜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길드의 잡졸 몇몇은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 전투 의지를 상실했지만 유능한 간부 몇 명은 곧바로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로성의 재생력 앞에서 이들의 공격은 무용지물이었고, 나스주로는 순식간에 자신의 검을 거대화시킨 뒤 단번에 크로스 길드원 수천 명을 단칼에 베어버렸으며 크로스 길드의 건물들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인간의 형태로 돌아간 뒤 견문색 회기를 극대화하며 티치 및 간부들의 위치를 파악했고, 지하 깊숙한 곳에 이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워큐리는 티치 및 간부들의 위치 파악을 마친 뒤 놈들은 지하 깊은 곳에 모두 모여있다. 아마 도신 류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도신 류마의 사체를 가지러 간 것이겠지. 명심해라. 도신 류마가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밀려올 것이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들은 과거 조이보이 연합과의 전쟁에서 류마와 격돌한 적이 있으며 류마와 동시대를 살아온 인물들이기에 류마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류마가 부활하며 다시 적이 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합니다. 워큐리가 류마에 대한 경고를 남긴 뒤 마스는 이츠마데의 폼으로 변하여 곧바로 이리저리 파괴 강선을 쏘기 시작했으며 나스주로는 거대한 참격을, 피터는 백호의 형태로 변하여 번개를 떨어뜨리며 아예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를 수장시켜버리려 합니다. 한편 티치는 지하 무덤과 같은 곳에서 도신 류마의 사체가 담긴 관을 열려다 쓰러졌고, 퀘이사는 오로성들의 기운을 느끼며 이런 이 기운은 분명 오로성들인데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이 이곳에는 어떻게 라고 말했고, 시키는 곧바로 버기의 멱살을 잡으며 어이 애송이, 설마 이 녀석이 판 함정이냐, 우릴 팔아먹고 현상금을 챙길 속셈이었냐고 라고 말했고, 버기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얼마 전까지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세계정부와 싸웠다고, 우리가 놈들을 끌어들일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처음부터 어디선가 정보가 새는 모양이군.
저들은 우리와 검은 수염의 닭단이 격돌한 뒤 어부지리를 노리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후투투투투 천하의 높은 영감들조차 우리와 정면으로 맞붙는 건 피하고 싶었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지하하하하, 광대벅이 이렇게 된 이상 임시동맹을 맺는 건 어떤가. 해적으로 살아가 정부의 손에 삶을 마감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굴욕이 아니겠나. 우선 저놈들을 무너뜨리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곰곰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은 뒤 좋다, 우선은 정부부터 무너뜨리는 거다 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의 닭단과 크로스 길드의 임시동맹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를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녀석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임시동맹을 맺다니 이런 상황을 두고 5월 동주라고 일컬었던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 녀석들아, 버기는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거다 라고 외치며 세계정부와 검은 수염의 닭단 크로스 길드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